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지난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북한 선언 강제 북송 사건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새롭게 짚어볼 얘기는요. 이들이 고향 땅 문턱에서 아연 실색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자, 뭐 미스터리도 미스터리입니다만 이렇게 안대를 쓰고 포박된 채 판문점으로 갔다. 이런 일이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온 그 범인 두 명이, 범인 두 명은 죽더라도 북한에 죽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순을 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송환 과정을 보면 정말 이들이 돌려보내달라고 했던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은 이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판문점으로 교환해서 갈 때 안대와 포박을 하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으로 본인들이 돌려보내다 가는데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가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안대를 쓰지 않습니까? 포박도 마찬가지로 자해라든지 어떤 이런 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포박을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여기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일반 경찰이 아니라 경찰 특공대가 함께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갔다는 것인데 특히 이 중에서 직접 송환돼서 도착했을 때 이 안대를 벗기니까 북한군을 보고 털썩 주저앉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들이 있는 상황에 보면 지금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죽어도 북한에 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런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당시 상황을 4.85 한번 재구성해봤어요. 한번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정우 실장님. 네. 모처에서 합동신문 조사를 받고 네. 판문점 자유의 집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이 된 이 선원 두 명인데 네. 지금 우리가 구성했던 것처럼 안대를 벗자 한 선원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안대를 벗기 전까지 자기가 북한으로 추방되는지 까맣게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안대를 씌웠고 또 포박을 했습니다. 전혀 통보를 안 했죠.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김책항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 귀순을 하면은 살 수가 있다. 적어도 처벌은 받을지 모르지만 처형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쪽을 향해 왔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 쪽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분명히 귀순 의사를 표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귀순 의사를 표명하면 한국 쪽에서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북으로 보낸다는 것을 통보하지 않고 안대를 씌우고 포박을 해서 어디 가는지 모르게 해가지고 북한군에 인계를 하니까 북한군의 모습을 보고 털썩 주저앉고 바로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인도적인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우 시장님, 저하고 한 번 더 짚어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경찰 특공대가 차량을 에스코트해서 같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안대 포박 말고도 혹시 모를 저항에 대비해서 입에문을 제갈도 준비했다는 겁니다. 소리도 지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혀를 깨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제갈로 준비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자해를 할까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나 우리 그 청와대 쪽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북으로 돌아가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자해를 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도 위험을 대비를 다 해놓고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국정원에도 계셨고 많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안대, 포박, 제갈 이런 단어가 이 탈북자 추방에 어울리는지 참 이례적인 거 아니죠? 지금까지 탈북자 추방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방 지역에 우리 군사시설을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안대를 한 경우가 있으나 이거는 탈북자가 아니고 다른 경우에 있어서 위장 간첩으로 넘어왔다가 북으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낼 때는 그때는 안대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탈북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대와 포박이라는 정황만 보더라도 충분히 북한 주민들은, 북한 선원들은 고향인 북한으로 돌아가길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통일부의 말은 180도 다릅니다. 북한 선원들이 대한민국의 귀순 의사를 표명했습니까? 귀순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경로, 행적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벌을 분명히 이 선원들의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들인 것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국민 속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정권입니다. 야당은 강제 비밀 북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 대표님, 이렇게 통일부의 얘기와 북한 선원 2명의 얘기는 조금, 북한 선원 2명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본 건 아니겠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해서 밝혀낼 길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 북한 선원들이 죽더라도 북한 가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지금 정치 쟁점화가 되었을 때 정말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자신들의 지금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백함을 주장을 할 자신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대중에게 미디어에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저런 특위위원 그리고 이제 외통위위원들에게는 공개할 자신이 있다라면 그것은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한 진정성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과연 정말로 북한 선원들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 죽더라도 북한 가서 죽겠다라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안대를 벗었을 때 주저앉은 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그들이 혹시 난동을 피울까 봐 포박을 한 점, 또 난동을 피울 때 제압을 하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점, 경찰 특공대는 군에 있을 때 UDT라든지 특전사라든지 이런 데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군에 제대한 부사관들을 특채를 해서 뽑든지 공채를 해서 뽑든지 해서 경찰 특공대로 데리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까지 동원을 해서 호송작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북한 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웅적인 처사냐, 북한 입장에서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때문에 비록 흉악범이랄지라도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그것도 비밀리에 내린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순의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신청 대상자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추방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당국의 얘기는 이 선원 2명의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법으로 북한에 다시 추방을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그 통일부 장관의 표현이나 이게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게 진정성이라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 귀순 의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매모호하게 지금 둘러가는데, 이게 만약에 국정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받은 과정이 다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표현 자체가 우선 좀 수상하고, 제가 특히 이제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을 최근에 저 사건에 많이 만나봤고, 예. 그 김책항이나 그 주변에서 온 오로공 출신들까지 만나보았는데, 배가 출항할 때는 최소한 17톤 정도면은 선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을 태우질 않는 데입니다. 그 이상이 타면 바다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3명이 16명을 죽었다는 건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미 살인자로 됐고 한 사람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탈북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귀순을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자꾸 그 이탈 주민 지원법을 여기다 적용하려고 하는데, 예. 저 이탈 주민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현한 이탈 주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착에 관한 경제적 대우에 관한 문제에서의 주민 지원법이지 송환이냐 아니냐. 저 사람들은 이미 살인을 했다면 북한에 돌아가면 무조건 총살을 당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저런 경제적 대우의 지원법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댄다? 이 자체가 지금 모순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잖아요. 속으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너 남쪽에 남을래 말래 했을 때 남겠다. 그럼 남겨서
차후 조치를 하면 되는데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것 때문에 추방했다. 이게 정부 당국의 설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뭐 저 사람들이 죽어도 돌아가겠다. 이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고 대한민국 법으로도 이 사람들을 재판을 해서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또 두려워하니까 무기징역을 주어서 감옥에 두면 되는데 북에 감으로써 바로 며칠 안에 죽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데 바로 이번 그 결정에 큰 반인권성이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정부가 2명의 선원 말고도 순순히 북한으로 돌려보낸 게 있습니다. 바로 핵심 증거인 북한의 오징어잡이 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뭐 십수명을 살해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순순하게 그 진술을 하게 되었는가요? 배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 합동신문 조사는 여러 기관이 같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징어잡이 배요, 연준에. 그 지난번 삼청 목선 입항 사건 때도 그 증거 제대로 돌려보내지 못해서 상당히 비난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소독까지 해서 보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방역을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일단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김현철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뭐 혈흔이나 이런 게 눈으로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징어잡이 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잡이 배이기 때문에 그 혈흔이 사람의 혈흔인지 아니면 뭐 고기의 어떤 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식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 측에서 감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16명을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것에 대한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원을 산 이야기 뭐냐면, 북한 측으로부터 무슨 감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저 배 11명이 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저기에서 한두 명씩 계속 갑판도 내려와서 연쇄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저런 비명도 듣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잤을까? 이런 의문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 배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해서 진짜 이것이 정말 사람의 혈흔인 것인지 누구의 혈흔인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저걸 다 소독해버렸으면 앞으로 북한에 가면 저게 지금 나 DNA나 이런 게 다 훼손돼 버리면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증거물을 보내버리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정말 가장 지금 의문은 뭐냐면 과연 저 사람들이 범행을 저질렀냐에 대한 부분이 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 다 들어줘야 됩니까? 100%? 지금 북한이 그동안 이야기했는 걸 다 우리 정말 100% 신뢰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렇으면서 또 왜 이것만은 100%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쩌면 북한 주민 이 송화는 이 북한 선원 2명이 NLL을 넘어오기 전부터 계획돼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김정봉 시장님. 네. 감청을 통해서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북한 선원 2명이 우리 정부 당국에 진술하기 전부터 그런 해상 살인 사건이 있었는 걸 정부는 다 파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해상 살인 사건이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나 분명히 북한 쪽에서 배가 남쪽으로 넘어온 것을 잡기 위해서 북한 내부에서 통신이 있었던 걸 분명히 다 잡았을 겁니다. 북한에서 발신되는 거의 모든 정보를 일단 전파는 다 잡거든요. 다 잡았고 이게 아마도 이 김책항에서 이 NLL을 지키고 있는 북한 경비정에도 다 이게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게 과연 탈북하는 어선이 있으니까 그걸 잡으러 갔는지 그 배가 16명을 죽인 그 범인들이 있다고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이것 말고도 아마도 두 사람을 신문하는 합동 그 조사팀에서 조사하다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살인했다는 얘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인적사항을 북한 측에다가 군통신선을 통해 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북한에서 16명 죽였다 이런 얘기를 듣고 16명 통해서 이렇게 16명을 죽였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을 하고 그냥 북한으로 송환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대를 씌우고 포박한 채 북송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모든 상황의 꼭대기에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했죠. 네. 그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통일부와 국정원 등 그 합동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군에서는 발견 시점부터 납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합동조사팀에 인계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요원도 이제 참석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는 실현동 예, 정부 합동팀입니다. 네. 통일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일절 의견을 내지 않았다라는 보도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입니다. 통일부는 의견을 냈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전해지는 것들을 보면 거의 국정원과 통일부는 배제된 채 청와대가 거의 키를 쥐고 있었다. 신 대표님,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 JSA 대대장이 김주근 1차장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통일부와 국정원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서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입장 정리라는 것이 이거 지금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현장에서도 지금 JSA 대대장이 현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이제 경비대장이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도 아직도 보내는 그 순간에도 통일부와 국정원은 아직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이 대대장 눈에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고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통일부와 국정부의 상위기관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정황들을 또 보면은 경찰 그리고 경찰 특공대 이런 통일부나 국방부에서 동원할 수 없는 협조 없이는 동원할 수 없는 그런 기관들의 자산들이 신속하게 동원돼 왜 굉장히 신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최상층부에서 탑다운식으로 내려간 오더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통일부와 국정원이 이거 담당 주무부서고 가장 전문가들이 있는 데인데 청와대가 바로 했다. 이분들은 의견을 하나도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입장 정리가 늦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딱히 분명한 지금 법률적인 게 없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6월 15일 날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에 왔을 때 그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김유근 1차장이 징계까지 먹었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얼마나 곤혹스러웠습니까? 자, 이걸 뻔히 본 국정원과 통일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 사건도 만약 그런 식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자신들에게 올릴 수 있는 후과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빨리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법률 검토를 해보고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범죄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절차에 받을 때까지 이게 헌법 정신에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과 통일부는 뭔가 이걸 좀 더 논의하려고 했을 테고 이제 국가안보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 11월 달에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탁현민 씨가 그 행사에 탁현민 씨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걸 대비해서 좀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한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협조를 해주고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안보실의 어떤 의중 이것이 충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보통 이 정도 같으면 한 일주일 정도나 수사를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사건을 이 5일 만에 돌려보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안보실 입장에서는 이거를 뭔가 남북 관계의 어떤 새로운 활력소로 쓰기 위해서 뭔가 좀 어떤 기획을 한 거 아닌가. 거기에 국정원과 통일부는 오늘 직접적 책임을 회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의 발단은 당연히 이거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이 JSA 경비대장이 어떻게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직보를 하게 됐냐는 겁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장관님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이제 저희가 군사작전 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실을 보고받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요, 강제 비밀 북송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정 그리고 진상조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왜 관할 기관이 선뜻 북송을 하지 못했을까?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 눈치 보기에 대표적인 사례다 생각합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또 문재인 정권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먹이사슬 비슷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안대와 포박
뭐 재갈까지 나왔고 이렇게 힘없는 통일부와 국정원 얘기까지 하는데 안수영 정리를 해볼게요. 이 주제. 왜 이렇게 북한이라는 단어만 끼면 항상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이 석연찮은 점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 눈치 보기의 대표적 사례다. 즉 이것은 청와대가 주도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제 판단으로는 북한이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안대를 씌웠다. 이것은 북한식이고 북한에서는 총사를 시킬 사람을 꼭 안대를 씌워서 사용장으로 데려갑니다. 물론 뭐 우리가 그것까지 일일이 북한에 어떤 지령을 받고 했다고 볼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지만 왜 그 사람들이 인도적인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안대를 쓰고 포박당한 채 강제로 끌려가야 되느냐 이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국정원의 뭐 우리 서훈 국정원장도 아마 노련한 분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을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마 판단을 자꾸 유보했는데 결국 그 윗선에서 청와대에서 지시하다 보니까 청와대든 국정원이든 통일부든 청와대 말이라면 지금 거역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평양의 어떤 오더에 의해서 부탁에 의해서 우리 청와대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주장을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면? 예,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참 정말 시대의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저런 일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의문투성인 북한 선언 북송 사건 얘기 하나씩 짚어봤습니다.